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AI 기술이 우리 삶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해 주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이 깊은 고독을 느끼고 계세요. 메신저에서 수백 명의 연락처를 추가하면서도 이 밤늦은 시간에 홀로 침묵 속에서 고민에 빠진 적이 있나요? 저는 최근 며칠 동안 그 느낌을 강하게 경험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조용한 거리와 달리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끝없이 스크롤되는 소셜미디어 피드가 제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2025년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디지털 연결성이 증가하면서 불안과 고립감이 전 세계적으로 평균 15% 이상 치솟았다고 해요. 특히 20, 30대 한국 젊은 층에서는 그 비율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와 함께 그 고독의 원인을 파헤치고 극복할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고독, 스토아주의로 극복하기입니다.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 에픽테토스, 세네카,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현대에 계승한 빅터 프랭클의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외로움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되찾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2025년 현재의 디지털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며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단계별로 안내하겠습니다. 이 여정은 길고도 풍성할 테니 편안히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가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시작해봅시다. 먼저 고독이 왜 디지털 시대에 더 심각해졌는지부터 생각해봅시다. 2025년 7월 현재 우리는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디지털 기기에 노출된다고 해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 그리고 최근 출시된 AI 기반 소셜 플랫폼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들이죠. 이 연결은 숫자로 보면 화려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용자들은 하루 평균 300번 이상 메신저를 확인하고 소셜미디어 피드를 스크롤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 연결은 종종 얕고 일시적이에요. 누군가의 완벽해 보이는 사진들을 스크롤하다 보면 자신은 왜 이렇게 부족한지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오곤 하죠. 게다가 대화방에서 반응이 뜸해지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반응이 없으면 버려진 듯한 상실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저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한 친구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지만 답이 없자 왠지 소외된 기분을 맛봤어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오히려 더 외로운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스토아 철학을 들여다봅시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났지만 외부의 억압사슬, 폭력, 빈곤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자유를 지켰어요. 그는 너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내 판단이다 라고 말했죠. 디지털 고독도 이 원칙에 맞춰볼 수 있어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에서의 비판, 무관심 혹은 과도한 비교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세네카 역시 로마의 권력자였지만 유배와 가족의 죽음을 겪으며 깊은 고독에 직면했어요. 그는 편지를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내면의 대화로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고 썼죠. 이 말은 2025년의 디지털 고립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스토아 철학이 어떻게 고독을 다루었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세네카의 경우 그는 유배지에서 몇 년을 보냈어요.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섬에서 그는 정치적 음모와 가족의 비극으로 모든 것을 잃었죠. 그럼에도 그는 매일 아침과 밤에 편지를 쓰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어요. 한 번은 고독은 강제로 주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일 때 힘을 발휘한다고 적었는데 이는 디지털 시대의 과부하 속에서 주목할 만한 통찰이에요. 에픽테토스 역시 노예 시절 주인의 폭력 속에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그는 작은 방에서 혼자 묵상하며 외부의 상황이 아닌 내면의 태도를 통제하는 연습을 했죠.
이 연습은 그가 철학자가 되어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이 되었어요. 현대에 와서 빅터 프랭클은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극단적인 고독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자유를 유지했어요. 그는 하루하루 생존하며 마음속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의미를 찾았고 그 경험을 Man's Search for Meaning에 담았습니다. 이 책은 2025년에도 여전히 많은 한국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여러분도 이런 사례에서 고독이 반드시 약점이 아니라 강함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느껴보셨나요? 2025년에 우리는 어떤가요? AI 챗봇이 대화를 대신하고 가상현실이 관계를 대체하면서 진정한 인간적 교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30대 한국 젊은 층 중 40%가 디지털 과부하로 인해 실질적인 우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어요. 저는 지난주 AI 어시스턴트와 대화를 나누다 문득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에서 수십 명과 소통하면서도 밤 11시가 지나면 텅 빈 방에서 홀로 남는 느낌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디지털 연결이 주는 환상에 빠져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만나는 걸 미루던 저는 어느새 고독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 고독을 기회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연결이 부족하더라도 내면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디지털 기술이 여러분을 더 외롭게 만든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디지털 고독을 극복할지 단계별로 배워봅시다. 첫째, 디지털 단절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1시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걷거나 책을 읽어보세요. 에픽테토스는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했죠. 소셜미디어의 알림, 친구들의 게시물 반응은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일이니 그럴 때마다 단절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지난 며칠간 저녁 8시부터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는데 처음엔 불안했지만 점차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시작은 30분부터 해도 괜찮아요. 둘째, 내면의 성찰을 실천하세요. 세네카는 매일 밤 그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습관을 추천했어요. 작은 노트에 오늘의 기쁨과 아쉬움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소셜미디어에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다거나 너무 오래 피드를 스크롤의 시간을 보냈다 같은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보세요. 저는 이 방법을 시작한 후 디지털 속의 무의미한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대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순간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한 주 후 느낀 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셋째, 부정적 시각화를 통해 마음을 단련해보세요. 스토아 철학의 프리메디테이시오 마로룸은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완전히 잊혀질 수도 있다고, 아니면 디지털 기기가 고장나서 며칠 동안 온라인을 볼 수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처음엔 불안할 수 있지만 이 연습을 반복하면 불안이 줄고 어떤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울 수 있어요.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 디지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여러분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시도해보세요. 넷째, 진짜 연결을 찾아보세요. 디지털 대화 대신 오프라인에서 한 명이라도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역 모임, 심지어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최근 동네 북클럽에 참여하며 뜻밖의 위로를 받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책 한 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진짜 유대감을 느꼈죠. 여러분도 주변에 작은 모임을 찾아보거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질보다는 깊이를 추구하는 거예요. 다섯째, 디지털 경험을 재해석해보세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받을 때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관점일 뿐이라고 여기세요. 에픽테토스는 그들의 판단은 그들 몫이다, 네 본질이 아니다 라고 했죠. 예를 들어 저는 최근 한 게시물에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 타인임을 상기하며 무시하기로 했어요. 대신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긴 사람과 대화를 이어갔고 뜻밖의 소중한 교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접근을 시도해보시면 디지털 공간이 덜 적대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디지털 시대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스토아주의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논쟁적인 게시물을 보고 화가 치밀면 한번 멈춰보세요. 에픽테토스는 그 게시물이 너를 화나게 하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화의 원인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이건 내 통제 밖이야 라고 자문하며 무시하거나 긍정적인 답글로 전환해보세요. 저는 이 방법을 써서 몇 주간 불필요한 온라인 논쟁을 피할 수 있었어요. 직장에서의 고립감도 비슷합니다. 동료의 무관심이 여러분을 흔들 때 세네카의 말을 떠올리세요. 네 평온은 오직 네 안에 있다. 예를 들어 팀 미팅에서 의견이 무시당한 적이 있더라도 그건 여러분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다독이세요. 이 원칙을 실천하면 디지털과 현실 속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어요. 2025년에 우리는 AI와 기술로 가득한 세상에서 외부의 인정, 좋아요, 수, 팔로워 수, 직장에서의 칭찬에 집착하기 쉬워요.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부와 명예는 너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오직 이성만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죠. 세네카도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에 있다고 강조했어요. 최근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20% 낮고 삶의 만족도가 25% 높다고 해요. 2025년 7월의 이 밤, 디지털 고독 속에서도 여러분의 선택과 태도가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디지털 시대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도전이지만 스토아주의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였고 세네카는 유배 속에서 내면의 풍요를 찾았어요.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조차 의미를 발견했죠.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사슬에 묶여있지만 그 사슬을 끊을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최근 며칠간 디지털 단절 시간을 늘리며 창밖의 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면 한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느끼며 여러분의 반응을 선택하는 순간 그 고독은 기회로 바뀔 거예요. 세네카의 말처럼 고독 속에서 네 자신을 발견하라.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진 강함을 깨워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디지털 고독을 어떻게 느끼고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 저는 매일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읽기로 했어요. 같은 작은 실천도 괜찮아요. 다른 시청자와 저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답니다. 더 많은 철학적 통찰과 실용적인 팁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5년의 이 여름밤, 우리는 함께 내면의 평온을 찾아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조용한 힘을 키워가세요.